네, 현재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진실 혹은 거짓, 진실의 신호를 분석하는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김희송 연구관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 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검사를 하나요? 뭐 저희가 그 이 손에 땀이 나는 것을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심장의 박동수 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숨을 쉬는 패턴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ERP라고 해가지고 그 범행 정보를 기억하는 이제 뇌파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통 다 이과신데 예. 저희가 보면 유일하게 이제 문과 계통인데 주로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는 여기 문과가 계시네요. 예, 그래서 저도 보면 이제 문과인 줄 알고 다양한 사람들 만날 때는 어떤 그런 대화의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끝나고 나서 저희가 자료를 분석할 때 저희가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요즘 저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게 테러범이 입국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AI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분석. 네, 그런 기술들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개발하려고 영화 노력하고 중에 그 톰 크루즈가 그 주연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 예측 뭐 퍼센테이지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을 검거하는. 그리고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을 검거하는. 근데 그 근데 검거 이제 그거하고 약간 맥락이 다른 게 어떤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제 똑같다고 한 건 아니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다 보면 예. 보면 이제 어떤 용의자든 아니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있죠. 예.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기 싫은 건 피해가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제 표정이나 그런 행동 자체도 보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보면 어떤 행동 징후가 있을 거다. 뭐 코가 어떻게 빨갛게 변할 거다 생각을 하는데 특정한 질문을 받았을 때 긴장해서 말을 멈춰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에 대한 징후보다 사람이 이제 진실할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오히려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했다 안 했다 그랬을 때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 분노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화를 낼 때 가짜로 화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화내는 거. 아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정도. 거짓말 탐지 검사를 어느 정도 하셨을까요? 한 사람을 한 10,000명 정도 만나본 것 같고 아니 이제 거짓말 탐지기 이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좀 이렇게 좀 예전에는 교통사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블랙박스 나오기 전에 특별한 그렇겠네. 증거가 없으면 많이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갖다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진행하다 보면 한 신호위반 건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솔직하게 자백을 하고 갔어요. 자기가 인정하고 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건이 아니라 형사건인데 특히 이제 성폭력 사건들 증거가 없거든요. 양 둘 당사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많이 의뢰가 돼서 거짓말 탐지 검사가 사실은 가해자, 범인들을 검사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검사할 때 전제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받기 싫으면 검사 안 받아도 됩니다. 본인의 권리입니다. 받겠다는 사람만 저희가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다들 겉으로는 협조를 잘 해주죠. 겉으로. 근데 이제 정말로 이제 겉과 속이 같은지를 보는 거죠.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한 용의자는 자기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법원에서의 법정 증거로 채택되진 않죠. 거짓말 탐지기. 그 증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수사는 수사관이 누가 범인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관계들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살인사건의 용의자 10명을 데려가서 정말 한 명을 집어줬을 때 수사할 수 있는 탄력이 붙거든요. 일반적으로 당신이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물건을 훔쳤습니까? 물어보는 거 말고 이거는 진실한 사람도 반응이 나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보를 활용한 검사 방법들 범행에 대해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걸 물어보거든요. 사해한 도구에 대해서 훔친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물어보는 정보를 물어보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범행에 사용한 칼이 하나가 있는데 7개의 칼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칼들을. 네, 다른 칼. 지금 본인 앞에 범행에 사용된 칼이 놓여져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칼이 1번 칼입니까? 범행에 사용한 칼이 2번 칼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5번입니까? 6번입니까? 근데 이제 하나의 칼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범행을 알고 있고 피해자 자기는 본 적도 없다 그러는데 피해자 얼굴에서만 반응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건을 해결한 게 최근에 이제 뭐 여기 근처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났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용의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달고 있는 그 동생이 있었고 이 동생을 돌봐준 형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 대상자 한 분이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굉장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형하고 같이 왔을 때 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을 하면 이 사람의 태도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이 뭐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사체를 운반을 도왔는지 당시 그 사체를 유기한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뭐 이불에 싸서 버렸느냐, 비닐에 싸서 버렸느냐, 아니면 여행 가방에 싸서 버렸느냐 쭉 물어보니까 마대자루에 싸서 버렸느냐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횡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횡성군 공구면 시루봉 휴게소 인근 하천에서 마대자루에 담긴 여성의 시신을 한 행인이 발견했는데 둘이 같이 행동을 해서 은닉을 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마대자루에 싸서 버렸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알고 있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추궁하다가 이제 사건을 해결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뭐 이 마대자루가 아닌 다른 예를 들면 전제를 두고 전제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이런 것들이 이제 숨긴 정보 검사라고 하는데 숨김 정보 네, 숨겨 있는 정보를 대상자가 알고 있는지 이제 파악하는 그런 건인데, 근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건을 해결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어떤 사건입니까? 그 우편 집중국에서 보면 물건이 도난이 당했는데 그 하나의 작은 박스에다가 상품권 1억씩 그 주유 상품권이었고요. 10만 원권이 들어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7개를 보냈는데 그중에 1개가 없어졌는데 누가 와서 꺼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경찰관이 그 얘기를 아무 얘기도 않고 그 현장에 찍힌 용의자를 데려왔습니다. 경찰관이 용의자한테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보면 뭐가 없어졌대요.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전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모르겠는데? 아, 제가 듣기로 뭐 10만 원권 뭐 주유 상품권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한 1억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경찰관이 아니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사건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와. 근데 혹시 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뭐 영화에서 봤던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내가 범인입니다. 예, 그건 좀 더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 의붓 아버지가 그 아파트에서 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제 의붓 아버지하고 있었는데 칼에 왜 찔러 죽였냐라고 이제 엄마를 물어보니까 본인이 피해자가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자해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짓말 탐지 검사를 물어봤죠. 거기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아들하고 어머니입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칼을 그 피해자에 찌른 사람이 그 아버지 본인이냐 어머니냐 아니면 아들이냐 이렇게 계속 물어봤죠. 근데 정확하게 그게 특정하게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은 그 아들로부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야, 이런 것도 수사 기법이군요. 예, 그런 네.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되는 거지. 이게 좀 거짓말 탐지기 한다 그러면 거짓말 잘 못 하시겠는데요?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여전히 제 앞에서 거짓말들 잘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분들 거짓말하는 것 좀 잡아. 어땠습니까? 이 자녀분들 거짓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얘한테 네. 물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물어보셨어요? 예, 물어봤어요. 이게 채우고. 그러니까 좋다. 그걸 어디서 채우고? 제가 예전에 아이 견학시켜주면서 빠르니 근데 보통 그 저기 견학을 시켜주는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엄마가 좋냐? 아, 근데 얘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처음에. 둘 다 좋아요.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근데 막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괜히 알아서. 우리 그러면 여기 저 기계 한번 해볼까요? 그거 저거 한번. 예. 우리 조셉 한번 해보셔야죠. 저요? 예. 저도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에 런닝맨에서 했잖아요. 형수님이 애들 데리고 한 달 정도 어허. 놀러 가. 어떨 것 같아요? 아이, 너무 슬픈 일이지. 야, 이거 뭐 저 의자, 이 의자 자체가 뭐가 있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관략근을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관략근을 네, 그런 것들도 측정합니다. 이게 관략근도 측정을 해요? 의자에서. 약간 이제 뭐 밑에도 입이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밑에도 입이 있다고. 조심해요. 그러니까 관략근도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뭐
이거 뭐 이게 쭉쭉하면은 예, 이게 이 뭐 혈압 오. 뭐 쪼이는데? 관략근으로 바람을 넣고 있는 거예요. 관리권 굉장히 좋아하시네. 예, 이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현재 서울에 살고 있습니까? 네, 현재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다시 예 할게요.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현재 서울에 살고 있습니까? 예, 묻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요즘 썸 타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유재석이 형이지만 가끔 한 대 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행이네요. 예. 예. 나는 솔비를 만나볼까 생각한 적이 있다. 아, 저 오빠 너무 좋아하죠. 아니요, 아니요, 왜 갑자기 이거 변하죠? 왜 갑자기 이거 변하죠? 신기하네. 이 급격하게 변하네요. 예. 야 이게 그냥이야. 나는 현재 주식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손실을 보고 있다. 예, 아 예. 아 좋습니다. 야 이거 막 엉망됐네 여기 막 엉망됐어. 이거 봐. 약간 손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그러니까 아, 주식 얘기에 많이 놀랐다는 얘기. 놀랐네. 예. 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 훅 들어오니까 그러네. 확 놀라는 거야. 네, 아까 솔직히 놀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여기 체크가 된다는 얘기. 예.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각성 여부인데 보면 이제 계속 변화가 있는데 이걸 불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진실한 사람도 이 검사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의 탐지 기술은 진실한 사람의 불안을 읽는 기술입니다. 괄약근도 어떻게 이게 좀 뭐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거 결과를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불필요한 동작들을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괄약근을 이렇게 긴장을 시켜서 뭔가 내 어떤 네. 신체적인 반응을 내 스스로 좀 제어를 하려는. 예.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반응들이 나오면 아주 고맙죠. 왜냐하면 뭐 진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혹시 그 연구관님께서 좀 나도 모르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얘기는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사실은 말이죠. 뭐 이런 얘기. 사실은 말이죠. 예. 근데 이 말버릇이 참 중요한 게 저는 습관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를 굉장히 좀 입버릇처럼 어머니가 식사를 해도 어때? 엄마 거짓말 안 하고 너무 맛있는데? 뭐 언제는 거짓말 했었니? 뭐 이제 이게 되니까 이걸 좀 고쳤으면 해요. 그래요. 그냥 담백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앞에 거짓말 안 하고 제 말버릇은 뭐가 있나요?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굉장히 우리 저기 어떻게 조셉한테 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니? 어떻게 된 거니? 어떻게 된 상황이니? 다짜고짜 물어보거든요. 다짜고짜 호세 어떻게 된 거니? 어떤 게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된 거니 호세야? 어떤 게 말씀이십니까? 호세야 어떻게 된 거니? 어떻게 호세야 된 거니? 어떻게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된 거야 호세야? 어떻게 말씀이십니까? 옛날 부잣집인데 이런 데가. 소야 어떻게 된 거니? 어떤 게요? 이제 막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거짓말 안 하십니까 평소에? 아 지난주에 했네. 누구한테? 조셉한테. 뭐라고? 재밌었다고. 아 재밌었어요. 지난주 에 했었어. 오랜만에 재밌었다고 해주시길래 네. 진짜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예. 거짓말 안 하고 저는 재밌다고 아예 생각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저 근무해 보시니까 국가수는 어떤 곳인 것 같습니까? 자기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직장이라고 하면 봅니다. 범죄자의 심리를 많이 연구하고 싶은 많은 연구자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는 어찌됐든 그러한 사람들을 매일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만약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최고의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사명감에 있어서 진짜 억울한 죽음이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밝혀주는데 사람들이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이다 보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그런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퀴즈? 예스. 예스. 자
자, 서양에 만우절이 있다면 조선에는 이날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요, 이날을 아주 경사스러운 날로 여겨 임금을 속여도 용서받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이듬해 풍년을 가늠하고 기원하는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무엇일까요? 1번 별똥별 떨어지는 날, 2번 첫눈 오는 날, 3번 무지개 뜨는 날, 4번 개기일식 일어나는 날. 4번 개기일식 일어나는 날. 아무래도 좀 드물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혹시 4번 아닌가? 개기일식 일어나는 날? 네. 자, 일단 4번을 선택하셨는데요. 정답은요? 2번 첫눈 오는 날. 이 나라 조선에선 첫눈이 오시는 날, 그 어떤 거짓말에도 용서가 된답니다. 심지어 왕에게 하는 거짓말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랍니다. 자, 이백에서 요즘에 딱 이렇다 할 만한 선물이 요즘 지난번에 뭐냐? 나오긴 했는데 지궁창석이 대형 선물이 안 나와요, 네, 요즘. 한번 예. 뽑아주시죠.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대형. 랍스터 쿠션. 아, 랍스터 쿠션이 제일 그래도 집에 네네. 두기도 괜찮아요. 이게 좀 이거 이상하네. 징그러. 징그러. 이거 집에 못 두겠다. 이거 약간 징그러워. 좀- 이거 밖에서 손님 오면 놀래요, 이런 거는. 눈이 너무 나지 않아? 아니, 이게 랍스터 맞아. 이거